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100세 시대. 규칙적인 기상과 식사 그리고 취침이 건강 비결이라고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책을 읽고 대화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쉽고 간단한 건강 비결일 수 있으니까요. 꾸준한 실천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고요. 먼저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허리 통증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과도하게 허리를 써서 통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박사님, 일반적으로 이렇게 허리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척추, 허리에 이제 뼈라든지 신경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척추의 바깥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결국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가 비만하다든지 과체중인 경우, 그래서 배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 못하고 나오게 되고 복압이 증가하면서 허리가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허리 척추 자체가 활처럼 휘는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허리 부분, 몸이 찬 경우입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한 경우에는 이제 허리나 척추 쪽으로 해서 혈관에 영양 공급이 잘 되고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지는데, 몸이 찬 분들은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좀 따뜻한 데 가면 허리 통증이 감소하고, 날씨만 좀 추워지거나 또는 찬물에 들어가거나 바닥이 차가운 데 앉거나 차가운 데 눕게 되는 경우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넘어지거나 이제 부딪힌다든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혈 요통이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기분이 울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허리 근육과 복부 근육이 같이 긴장이 되고 뭉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경우에 요통은 동의보감에서 스트레스나 이제 신경을 써서 예민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기요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는 분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허리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기침만으로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복압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복부의 율동운동의 능력이 떨어지고 또 복압이 증가하고 복부의 장요근이나 복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충격에 의해서 허리 쪽으로 척추 쪽으로 충격이 전달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 밤에 더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밤에 통증이 나타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낮에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쉴 때는 허리 근육도 충분히 이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이완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이 차다든지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있다든지 평소에 이제 심장에 관계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고 움직일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런데 저녁 때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근육과 인대가 뻣뻣하게 굳게 되고 또 심장의 활동 능력도 약간 안정화가 되면서
피의 공급량이 떨어지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 한방에서는 식적과 담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혈액 내에 불필요한 물질, 어혈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낮에는 통증이 거의 없는데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또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허리 통증은 디스크 같은 척추 질환을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디스크라든지 요부의 염좌, 특히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오장육부, 근력과 인대가 약해지면서요, 중력에 의해서 우리 몸이 자꾸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키, 나이, 몸무게를 적다가 보면 키가 예전보다 2cm, 3cm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력에 의해서 근육과 인대가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척추관이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허리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엉치라든지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통증이 있을 때 앉거나 그 상황에서 쉬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움직이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5분에서 15분 사이 걷다 보면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평소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 언제부터 걷고 나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다리에 좀 힘이 빠진다든지 다리에 통증이 온다든지 저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앉아서 쉬면 통증이 바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리의 질병으로 보시지 마시고 바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꼭 허리에 진단을 받아서 척추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단순한 다리 통증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꼭 이런 경우에는 병원 진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으로 인한 허리 통증인지,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으로 발생한 그런 단순한 허리 통증인지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허리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허리 통증이 염좌라든지 근육과 인대가 좀 느슨해졌다든지 힘이 떨어진다든지 좀 무리해서 나타나는 통증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척추의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오는 경우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지 마비가 올 수 있다든지, 좀 심해지면 이제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세가 높아질수록 다리라든지 허리에 질병이 있을 때 꼭 전문의의 검진을, 진단을 받아서 질병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한방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인이 크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 또 원인들이 크게 5가지이기 때문에요. 이 5가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척추에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나 MRI, CT를 찍으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는, 아이들의 배는 실질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이나 몸이 건강할 때 보면 배가 부드러워서 율동 운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볼펜이 허리라고 했을 때 이 주먹이 복부라고 했을 때 이 복부가 빵빵히 부풀게 되면 이 허리 자체가 힘이 들어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그게 재발이 되고 또 개선이 안 되어서 오는 경우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복압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복부가 비만이 있는 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연세가 있는데도 복부가 별로 안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배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뭔가 벙벙한 느낌이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압이 상승하고 예, 복부에 장요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식사를 조금만 해도 배가 벙벙한 느낌이 들고 배가 가볍지 않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 쪽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항상 복압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복압을 신경을 써야 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대변과 소변 문제입니다. 예, 소변이 원활하게 나가야 혈관에 이제 찌꺼기를 내보낼 수가 있고, 대변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배변 활동이 되어야 음식물에 남은 찌꺼기가 나가면서 복압이 상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이 이제 추워서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소음인이라든지 예, 태음인이라든지 마지막으로는 예, 심장 쪽에 질환이 있거나 맥을 봤을 때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피가 있어도 심장의 근육과 관상동맥이 약한 경우에는 예, 허리라든지 손과 다리로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예, 심장의 이제 관상동맥이라든지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허리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부 염자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뭐 침치료라든지 추나라든지 이런 치료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기호통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예민한 분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근육이 긴장이 되죠. 예,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근육과 인대가 느슨해지지가 않겠죠. 예, 그런 경우에 이 요방형근이 긴장이 되고 복부 근육도 같이 긴장이 되면서 허리에 이제 통증이 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신경을 쓰면 허리가 아프다,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이상이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에 문제가 아니라 허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예, 마음이라든지 뇌에 내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져서 또는 생각이 좀 많아서 우라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꼭 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시면서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원인에 따라 그리고 체질에 따라 한방적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에 도움되는 한방차도 궁금한데요. 네, 이 허리 통증에 관계된 요통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허리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 또 수술을 해서 허리 근육과 인대가 약해진 경우에는 우슬과 두충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항상 복부가 빵빵하다, 복압이 증가되면서 요통이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요통은 대체로 음식을 조금 많이 먹는다든지 대변과 소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요통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창출과 우수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 허리 다리 쪽 이하로, 배꼽 이하 쪽으로 가는 한방차는 예, 식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예, 배가 좀 꺼져 있을 때 공복 시에 하루에 1번이나 2번씩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일상 속에서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따뜻한 한방차로 식전에 꼭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오늘 상담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상담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얘기하면 됩니까? 네, 먼저 상담 전에 연세와 키, 몸무게 예, 여쭙겠습니다. 59살이고, 네. 68kg, 그 다음에 174cm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네.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다른- 말씀해 주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3주 전에, 예, 오후 시간대에 제가 조금 땀을 흘리는 일을 조금 했었는데, 예, 그 이후로 갑자기 땀 흘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몸이 막 어지럽고 완전히 힘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또 누웠다 일어났다 했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볼까 하다가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약국에 가니까 약국에서 아마 음식을 잘못 먹어서 얹혀서 그럴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약을 먹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낫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속도 이렇게 이제 막 뭐가 소화도 잘 안 되는 거 더부룩하고 되고 그리고 항상 약간 어지러움기가 있고 예, 힘이 없습니다. 한 번씩 힘이.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제 이렇게 막지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뭡니까 멍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예, 지금도 약간 그렇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예. 3주 전에 그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건강검진은 규칙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병원에는 잘 안 가는데 작년에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한번 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지금 특별히 이상 나타난 거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또 이제 병원에 갔었거든요. 가니까 예. 링게르라는 그걸 처음으로 제가 한번 맞아봤거든요. 지금, 그걸 맞으니까는 예. 씻은 듯이 또 괜찮아요. 예. 그러다 좀 이제 나아지는데 그러다가 좀 이제 지금도 요 상태입니다. 네. 심하진 않은데 이제 평소에 보면 약간 멍한 느낌과 약간의 어지러움, 예. 식욕 없고 그렇습니다. 맥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주 전에 이제 오후에 땀을 흘리고 나서 예. 그 뒤로 그런 증상, 그 전에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네. 지금 그때 이 증상이 있고 나서 병원에서 수액주사 맞았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하면서 뭡니까 링게lum과 수액주사나 그거 하고 예. 또 다른 약도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서 예. 그래 그걸 맞고 난 다음에는 그거 맞고 난 다음에 씻은 듯이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맞고 또 며칠 있다가 약간 어지럽고 힘도 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때 처음만큼 아니지만은 예.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약간 멍한 느낌. 예. 또는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도 별로 고프지도 않고 속이 좀 약간 더부락한 느낌. 예. 또 피로감 이렇습니다. 예. 평상시에는 소화는 잘 되셨습니까? 예, 예. 예.
수술 받으신 적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몸에 힘이 빠진다는 게 그냥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겁니까? 뭐 손이나 발 쪽에 특별히 힘이 빠지는 부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우리 여기 저 경상도 말로 맥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냥 몸이 그냥 축 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속이 메스껍다고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약간 막 기분 나쁘게 사람 힘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정신도 막지 못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멍한 느낌. 예. 이때 그 3주 전에 땀 흘리는 게 뭐 특별히 일을 해서 땀을 흘린 겁니까? 예, 약간의 그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좀 했었는데 예. 그때 아마 그렇게 많이 흘린 것도 아닌데 좀 흘리긴 흘렸습니다. 예. 근데 그 전날에 좀 술을 조금 마셨는데 뭐 가음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 일을 하고 땀을 났는데 이 일 정도는 예전부터 조금씩 하시던 일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어지럽고 이제 힘이 빠지는 게, 그러니까 힘이 예. 빠지면서 이제 정신 쪽으로 같이 멍한 느낌은 이제 뇌에 문제가 나타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속이 약간 미식거리는 증상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예. 예. 이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일단 내과라든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소화기의 문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 정신이 뭔가 막지가 않고 뭔가 바른 느낌이 들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속이 미식거리고 몸에 힘이 빠진다는 게 그 중추적인 역할을 조절을 하는 게 뇌에서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뇌에 그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예. 정확하게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병원에 그러면 뭐 어떤 과를 가야 됩니까? 먼저 가까운 내과에 가서 예. 그 한 번 더 진찰을 받고 지금 저한테 이야기한 경과를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내과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급한 이제 뇌 쪽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액 주사를 다시 한다든지 수액 주사를 했을 때는 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아마 진단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수액 주사를 맞고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뇌 쪽에 또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과에 가서 상담을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어지럽고 힘 빠지는 증상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흔한 증상일 수도 있고 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지럽고 그냥 기운 없는 게 조금씩 나 예전부터 좀 피곤해, 그냥 입맛도 없어, 무기력해, 이런 게 예전부터 조금씩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3주 전에 땀을 흘리는 일을 했는데 땀이 났다. 그런데 이 땀이 나는 것도 내가 뭐 전혀 하지 않던 일을 했는데 좀 무거운 거라서 땀이 났다. 그러면서 어지럽다.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늘 하던 일인데 뭐 거기서 좀 무리가 됐을지 모르는데 땀이 나고 땀이 지금 이 전화로 통화하신 분의 경우에는 땀이 아주 많이 나고 탈진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기운 없고 앉아서 잠깐 쉬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며칠이 가도 3주 동안이 가도 머리가 멍하고 특히 이제 정신이 멍하다는 것은 정신을 주관을 하는 것은 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몸에 힘이 빠진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래서 우리 중풍 환자들 내가 숟가락이나 볼펜을 쥐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보감의 중풍의 전조 증상에서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속이 미식거리고 정신이 맑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진땀이 조금씩 나는 증상들이 중풍의 이제 전조 증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과에서 한번 수액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는 반짝했는데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뇌에 아주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허혈성 증상이라든지 약하게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소화기 정도라든지 내가 기운이 없는 정도면 이 경우는 시간을 조금 보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뇌의 문제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한데, 특히 머리가 멍하다, 정신이 멍하다, 그 다음에 몸에 손과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속이 미식거리면서 울렁거리는 증상이다. 이럴 때 지금 약국에서 소화제를 먹었으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소화가 아니라 뇌의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냥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경우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머리가 멍하고 좀 이유 없이 계속해서 손발에 힘이 빠지고 속이 안 좋은 경우는 정말로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찰 빨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올해 60세인데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면서 잘 걷지를 못하셔서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합니다. 다리가 저린 것 같다고도 하시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해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증상이 왜 더 심해지는지 궁금하고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SNS로 건강 고민 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밤에 왜 더 통증이 심해질까요?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밤에 통증이 사실은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제가 허리 통증에서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눕게 되면 허리 자체가 중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사실 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방에서 볼 때는 사실 몸에 척추의 근력과 인대가 더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님의 이제 몸의 원기가 약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몸무게에서 복압이 상승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세가 이렇게 사실 지금 어머님이 60세이신데 요즘 나이로 보면 60세 연세가 많으신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무게 있을 때 특히 이제 복압이 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대체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조금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복압이 상승이 되고, 복압이 상승이 되게 되면 이 척추 자체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낮에 통증은 걷다가 보면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다리가 지금 터질 듯 하고, 그 다음에 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밤에 더 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기 자체가 더 떨어져 있고 복압이 상승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특히 이제 대변과 소변의 문제가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소화가 잘 되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꼭 어머님께서 한의원에 가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 척추관 협착증이 온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오셨다는 것은 키가 예전보다 작아졌을 거고, 키가 이제 작아지는데
원인이 원기 약한 거 복압, 결국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이제 생활요법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따님이 꼭 어머니 데리고 한방요법으로 꼭 진단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클레오파트라도 사랑한 여왕의 과일인 무화과입니다. 빨간 과육이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무화과는 오늘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대로 풀이하면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인데요. 한방에서 보는 무화과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무화과는 달콤 새콤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위를 좋게 해서 식욕을 많이 돋다 나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음식 생각이 없는 경우에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화작용을 촉진을 시킵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대변이 변비가 있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의 장의 연동운동을 강화하고 피로회복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장 건강을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과일이 이 네. 무화과라고 하는데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무화과에는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이 들어있고, 또 효소 피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작용을 돕고 또 입맛을 돋우어서 식사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 무화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뼈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인 등이 충분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이 피부 건강하면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는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무화과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고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혈관 건강에 이 무화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 무화과 하면 달콤 새콤한 맛이 아주 좋은데요. 특히 이 무화과에는 폴리페놀, 또 하나는 섬유소 등이 풍부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다 보니까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피의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 손과 발, 머리 쪽에 피의 공급량을 잘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상동맥도 튼튼하게 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특히 이 무화과를 복용을 할 때, 섭취를 할 때 단맛이 나는 무화과를 먹을 경우가 있고 신맛이 나는 무화과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전화 상담에서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세요? 매콤하면서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요. 평소에 이제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 연구진에 의하면은 신맛을 같이 섭취를 했을 때 혈중에서 우리 몸에 당이 빨리 퍼지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뇨가 있다, 예, 당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무화과를 섭취를 해도 약간 신맛이 나는 무화과를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당 걱정은 없고 나는 조금 달달한 게 좀 좋다, 우리 좀 피곤하면 당 떨어진다, 기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단맛이 나는 무화과를 섭취를 해 주시면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단맛, 신맛 무화과를 골라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이 무화과 참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좀 배앓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무화과를 섭취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요. 예, 식이섬유가 이제 풍부한 경우에는 우리가 야채를, 예,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 예, 대변으로 그게 그냥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장의 연동 운동을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설사나 이제 복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무화과를 섭취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 무화과를 섭취하면 좋은 경우는 특히 무화과는 이제 식욕을 돋구고, 예, 그 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을 보강을 하고 소화 기능을 튼튼히 하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음식을 과식하면 또 소화가 안 된다, 예, 소음인 체질이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고 났는데 시원치가 않다, 변을 처음에 보려면 염소똥처럼 좀 딱딱하게 대변이 잘 안 나간다, 이런 경우에 이 무화과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슬기로운 건강밥상 제철 식재료 무화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전화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상담 위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네, 어머님 혹시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3세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54요, 1m. 1m 54에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세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아, 괜찮습니다. 네. 68kg.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예. 네, 불편하신 부분, 궁금하신 부분 저희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제가, 한 2년 전에 네. 건강검진하면서 이제, 오른쪽 가슴 밑에 이렇게 통증이 왔어요. 그전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복부 초음파라든가 기본적인 검사부터 다 했어요. 병원에 네. 가서. 근데 이게 가라앉지는 않고 그 검사 결과도 뭐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요. 예. 이제 간지방이 약간 있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오고 예. 당뇨 가기 직전이고 당뇨는 예. 검사한 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은 조금 먹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거를. 예. 근데도 이게 계속 가라앉질 않고 조금 좀 힘들게 집안일이라든가 좀 하면은 이게 통증이 오고 저녁에도 좀
자기가 불편할 정도로 좀 열도 나는 것 같고 예. 앞뒤로 가슴 뒤쪽으로 통증이 오고 예. 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묘하게 이렇게 아파요. 네. 괴롭게. 그래서 좀 전화 상담을 좀 해봐야겠다. 텔레비 보다가 네.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우측 가슴 밑이라고 했는데 그 유방 쪽 아래쪽입니까? 유방 아래 조금 밑이죠. 예, 조금 예, 바로 그러니까 예예예. 그 배 쪽은 아니고 가슴 쪽인 거죠. 예예예. 예. 맞아요. 가슴. 예, 갈비 그래서 쪽이지. 그게 그 아픈 부분이 그 정해져 있습니까? 오른쪽 부분에서 부위가 조금씩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오른쪽 그 부위는 아픈 쪽이 변함은 없고요. 네. 이제 가끔가다 가슴 쪽 하고 등 쪽까지 이제 통증이 와요. 아, 가슴은 어느 쪽까지 통증이 옵니까? 가슴은 여기 가운데 쪽으로. 예. 가운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뻐근해요. 네. 왜 종기 골물 때 왜 뻐근해듯이 예. 그런 통증이 와요. 예. 그리고 제가 은행을 업무를 보러 가면은 한 10분 정도 저희 집에서 나가는데요. 예. 그 걷는데도 숨이 차고 네. 좀 이렇게 좀 쉬었다 가야 될 정도로 통증도 오고. 예. 그러니까 요새 더 심해가지고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해야 할지, 예. 어떤 거를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지 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겸겸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예, 지금 2년 전에 그 건강검진도 그 검사 결과를 지금 그때 네. 받을 때 그 심장이나 폐 네. 쪽도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예, 심전도 같은 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심전도만 했습니까? 또 다른 좀 더 깊은 쪽으로 했습니까? 아, 깊은 쪽으로는 못했죠. 예. 건강 검진 하는 데서 했으니까. 네. 폐,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뭐 어떠한 검사를 좀 세밀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예.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친정 엄마 아버지가 다 그 뇌졸중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항시 그것도 걱정되고 네. 아유 그래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내 건강에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셨는데 그 통증이 거의 개선이 안 되셨거든요. 그렇지 아무 개선이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약을 썼을 때 소화기 쪽에 약을 썼는데 가슴의 통증이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제 심장 쪽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예, 현재 그동안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수술 받은 쪽은 어깨 수술이요. 네. 어느 쪽 어깨입니까? 왼쪽이요. 예. 왼쪽 어깨 수술도 받았고 오른쪽 발목에 예. 복숭아뼈 있는데 무슨 뭐라 그랬던데 물탱크 같이 식으로 물 잡혀가지고 예. 그거 수술을 했고 또 그 저기 뭐지 실개 수술은 거의 한 18년 된 것 같아요. 네. 그거 수술 받은 적이 있고요. 네. 현재 그렇게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예. 지금 허리라든지 무릎은 괜찮으세요? 허리는 괜찮고 무릎은 조금씩 이렇게 무릎을 접혔다 폈다 할 때요. 네. 약간 버벅버벅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게 뭐가 맞추는지 아프고 네. 그런 통증은 있어요. 네.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화장실도 그전에는 이렇게 한두 번이면 끝났는데 예. 옛날 같지 않고 많게 놓으면 한 서너 번 눕는 것 같아요. 예. 보고 나면 시원하세요? 남아있는 느낌 있으세요? 아니 개운치가 않아요. 예. 예, 이 대변은 언제부터 그렇게 좀 개운치 않았어요? 대변 그런 것도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네.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일어나십니까? 이제 물을 많이 안 먹었을 때는 한 번 정도 눕는데 예. 여름에 이제 과일을 수박 같은 거나
음료를 좀 마셨을 때는 한 3번 보는 것 같아요. 네.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 기능은 그냥 뭐 크게 소화제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음식 조금 약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더부룩하다, 소화 안 된다 이런 증상 없으세요? 이제 많이 이제 과식했을 때는 조금 그런 증세가 있지요. 네. 지금 2, 3년 전부터 대변이 조금 시원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체중이 내가 음식을 좀 적게 먹어도 배출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네. 조금씩 증가할 수 있거든요. 예. 2, 3년 전보다 체중 증가는 어떠세요? 체중 증가는 크게 변함은 없어요, 지금 현재. 네. 이 키로수가 한 10년 정도 예.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좀 일을 좀 힘들게 했을 거나 그럴 때는 좀 한 2, 3kg 빠졌다가 네. 피로가 회복되면 2, 3kg 또 도로 정상으로 오고 그 네. 정도지 크게 불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네. 지금 조금 걸으면 이렇게 숨찬 증상 있잖아요. 네네. 예, 이 증상은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이거 숨찬 거가 숨차고 그런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짐작에는. 그 신경 쓰거나 좀 걱정거리가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 가슴 통증 느낀 적은 없으세요? 그럴 땐 더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힘들게 일할 때도 통증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이럴 때 잠도 못 자고 예, 조금 좀 그럴 때도 나타나죠. 네. 아, 그런 지금 이 증세가. 경우에는 이제 심장 쪽 검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내과에서 그 심장 내과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뭐 집 주변에 내과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보셔도 되고 그렇지 네네. 않으면 그 병원에 가서 지금 네. 그 가슴 쪽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접수할 네. 때 내가 이렇게 신경 쓰면 가슴 통증이 심하다, 걸을 네. 때 숨이 좀 찬다 이 네. 이야기를 하시면 아마 심장 내과로 예, 접수를 해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심장을 정확하게 먼저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보통 어머님들이 신경 쓰실 때 가슴 통증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네. 그냥 단순한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가슴의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방에는 그래서 그 정신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신경을 쓸 때는 마음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예, 이에 반해서 이제 뇌를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연구를 하고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예, 이 경우에는 뇌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예, 가슴이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터질 듯하다. 그러니까 그 가슴 부분이 양쪽 그 유방의 사이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지금 이분처럼 오른쪽으로 오고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가운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왼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심해지면 열이 나면서 등까지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고서인 영추의 위기론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상부에 질병 증상이 나타날 때 사기가 있다, 병이 있다 이럴 때는 열이 있고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그 심장 쪽이나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검진, 심전도 검사를 하든지 예, 정확하게 이제 심장 진단이나 관상동맥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키가 154에 체중이 68kg이기 때문에 과체중입니다. 과체중이 되고 연세가 60이 넘어가면 이제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이 증상들이 있을 때
조금 걷다, 많이 걷거나 뭐 계단을 빨리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는 숨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분은 은행을 걸어갈 때 우리가 빨리 걷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걷는데 숨차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숨이 찰 때 이제 폐 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심장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장성 천식은 가슴의 통증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예, 폐 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깨나 등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이제 병원 검진이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통증이 있다, 예, 가슴에서 열이 난다, 너무 가슴이 터질 듯하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마음의 칠정에 의한 병입니다. 분노가 있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게 뜻대로 안 됐다든지, 내가 한 일을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취가 그에 대한 대가가 적어졌을 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 이제 분노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이제 가슴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목입니다. 목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져서 예, 이렇게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예, 심장이라든지 폐 쪽에 이상이 없다. 이 경우에 가슴에 통증은 있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해진다.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된다. 목에 이물감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놔두시면 안 되고, 이걸 놔두면 이게 이제 병이 급 심해지면, 예, 관상동맥이나 심장의 이제 근육이나 판막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치료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꼭 받아서, 예, 목의 이물감이라든지 가슴의 이제 통증, 답답증을, 예,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증상에 따라 그리고 원인에 따라 올바른 치료 방법을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NS로 접수된 건강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엄마가 갱년기가 시작됐다면서 불쑥불쑥 덥다고 하고 화도 자주 난다고 하고 평소보다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고 합니다. 엄마의 갱년기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엄마는 소음인 체질입니다. 하고 상담 주셨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이 어머니처럼 갱년기에 좀 불쑥불쑥 더워지고 화도 좀 자주 난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적어지게 되면 동의보감과 한방에서는 음이허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이제 자궁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궁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은 피해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부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원래 음이 성해져야 되는데 음기가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양기가 성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여성보다는 남성처럼 조금 더 이제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분노 표출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부에 음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부로 열이 올라오면서 안면 홍조 증상이 나타나고 땀이 나오고 분노 조절 증상이 나타나면서 화를, 예전에는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예, 체질이 많은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갱년기를 넘어가게 되면 담아놓는 증상보다는 양의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표출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표출을 남성보다 많이 하는 게 아닌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분노 찾고 조절 장애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보다 자신의 이제 불편한 증상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머님처럼 갱년기 여성께 도움되는 한방차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증상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얼굴이 붉어진다, 열이 난다, 땀이 난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낮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낮에는 안 나타나고 밤에 자다가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시원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밤과 낮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나타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방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면홍조 이 갱년기 증상이 낮에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귀와 청궁, 황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런 갱년기 증상이 밤에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귀, 청궁에 이제 황백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밤과 낮,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귀, 청궁, 황기, 황백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제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 꼭 따뜻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연세가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체력이 저하될 때 우리가 이제 무기력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운이 없는 경우에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기에 원기가 떨어지는 곳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기운 빠진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누워 있고 낮에는 될 수 있으면 기운이 없어도 무기력해도 조금씩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 너무 힘이 없는 경우에는 앉아서 TV나 라디오만 보는 게 아니라 잠깐 서서 집에서 욕실까지 화장실까지 또는 출입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걷고 또 힘들면 앉고 그래서 이 습관을 들여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자제분들하고 아시는 지인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 특히 누워서 전화 통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 몸에 산소를 많이 쓰고 기운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전화 상담한다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운이 없으면 아무하고도 말하기가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힘이 들면 말할 힘도 없다. 나는 힘이 들면 입도 뻥끗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전화를 받았다. 누워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누워서 받지 말고 꼭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시고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눕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력이 없다고 지쳐서 누워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이렇게 누워만 있게 되면 만성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